배상책임보험이 근제보험의 강사 임경하고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안심문제 풀이 시간으로 여러분을 제가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우리 다 배우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데요. 안심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짧게 지금 안심문제 풀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리고 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그 부분에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차를 패스하신 분도 계시고 1차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1차가 이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2차를 이제 매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걱정이 없는데, 4월에 했을 그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3, 4월 달에 사실 2차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을 손을 놓아버리시면 여러분들께서 동착하기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를 주되게 하시더라도 한 70%는 뭐 1차에 쏟으시더라도 나머지 30%를 여러분들께서 배책을 포함한 나머지 그 2차 과목에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올해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참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배책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도, 그리고 뭐 나머지 과목들 2과목도 다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4과목이잖아요. 쉽진 않으시더라도 저하고 강의를 하시는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현강이 됐든 뭐 온라인이 됐든 강의를 한번 들으실 때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럼 저하고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치 금방 풀을 수 있을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 난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혼자 스스로 반드시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현강이 됐든 온라인 강의가 됐든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강의를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시는 시간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머릿속 기억에 조금이라도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과목을 강의도 듣고 복습도 하시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께서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2차로 들어가시는데 부담이 덜 되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앞당겨서 시험을 보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가 안심문제 풀이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배상책임보험 뭐 이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임의보험 배우셨죠? 임의보험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피보험자,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고, 그리고 의무보험, 법률에 의해서 이제 강제해서 듣는 그런 보험이죠. 그리고 그 이제 근로자의 재해를 담보해주는 이 보험 상품으로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임의보험, 의무보험, 근제보험 해서 문제를 계속 풀 건데,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작가나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 출제자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 부분을 이제 맞추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그 문제를 왜 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맥락을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거기에 주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고 그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매 그 문제마다 제가 잠깐 보시게 되면 그 문제에 키워드처럼 프린트물에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체크할상 하고서 이렇게 프린트물에 보시면 답안에 체크할상 하고서 박스에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임경아라는 출제자는 이런 부분들 반드시 맞추시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각 문제마다 이러한 주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순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보험, 의무보험, 그리고 근제보험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섞어서도 문제가 막 나오겠죠. 우리가 불법 행위자가 1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불법 행위자가 있고 보험도 뭐 복수의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보상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안심문제 풀이를 위해서 새로 만든 문제랑 그리고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정말 괜찮은 문제들 있죠. 그러한 부분들
혼자 푸실 수는 있을 거예요. 답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풀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와 그리고 이제 문제집 새로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문제집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또 해서 이렇게 해서 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프린트로 제가 정리를 해서 해드릴 거고, 교재 안에 또 싫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따로 각주를 달아서 프린트물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좀 참고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때 이제 그러니까 거의 시험 2달 전쯤이 되겠죠? 그 정도 되면 제가 약수를 한 30문제 정도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30문제는 사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양이 적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30문제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뭐 이번 22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될 것 같다는 부분에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거긴 하는데, 저도 사실 사람이고 저도 무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30문제 안에 반드시 제가 찍은 문제들이 나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럼 이 문제집을 보면 약수를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집을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무식하게 달달달달 외우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외울 수도 없고 우리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쓱쓱 읽어보세요. 그리고 굵은 그 글자를 위주로 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는 그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질문의 요지만 들어가는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쓱쓱 읽으시면서 반드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언제 그냥 시간 나실 때마다 그냥 쭉쭉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암기를 하려고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조금씩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약수는 좀 정리해 가시면서 제가 모의고사 시간 거의 그 시험 기간 2달 전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30문제 정도는 추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외우고 가셔라 라고 하면 2달이면 여러분들이 30문제 정도는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거고요. 사실 안심문제 풀이는 제가 이름을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학원에서 처음에 이름이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서 안심문제 풀이? 왜 안심문제 풀이라고 지었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듣게 되면 시험 이제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굉장히 뭔가를 많이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배상책임보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범위도 상당히 넓고 보험 상품도 여러 개라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한순간에 그걸 다 숙지하실 수는 없어요. 그럼 기본 강의가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분명 나는 강의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고 뭔가를 한 것 같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머리가 나쁜가? 아니면 강사가 이상하게 가르쳤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혼합적으로 막 든다는 거죠. 그러다 좌절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안심문제 풀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기본 강의로 뭔가 듣긴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립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퍼즐 끼워 맞춰주듯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실력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런데 실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거저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지 실력도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부분인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반드시 제가 해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오셔야 돼요. 예습은 필요 없어요. 반드시 복습 필요하고요. 이 시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가끔씩 제가 외우세요,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하는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7주 풀린인데 7주가 지나면 벌써 같이 시작을 하셨어도 실력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 반 안에서 실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전체 수험생을 두고 봤을 때는 상당히 서로 이제 어느 정도 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상당히 정신 차리고 열심히 따라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 아, 그래서 안심문제라고 이름을 지었나 보다. 기본 강의 때 뭔가 붕붕붕 떠 있어서 불안했다가 7주가 끝나고 나면, 아, 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나 학원에서? 그런 생각을 혼자 막 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주가 끝나고 나면, 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배책은 자신 있다. 다른 거 성적 이상하게 나와도 배책으로 그거를 메꿔야지? 이러한 자신감이 들 수 있게끔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노력한 만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저희 화이팅 하자고요.